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주 김현선입니다. 불금에 만나는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이슈 토크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환경보적 기여금 제도와 관련해서 패널들과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안녕하십니까? 2주 만인가요? 좀 오랜만에 뵙죠. 저는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한 달 만. 반갑습니다. 격하게.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 달 동안 네. 이제 언제면 빨리 우리 녹화가 다시 재개될까? 우리 김한국 의원님께서 소개해주신 그 신비의 음료를 드링킹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돼버렸네요. 확진자가 되셨어요? 예, 예. 네. 추석이랑 뭐 다 잘 지내셨어요, 위원장님은? 드링킹 많이 먹었습니다. 드링킹이요. 저도 그거 보고 나도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게 저 김한국 의원이 그 애정한다는 막걸리 사이다 아, 얘기하시는 예. 거죠, 지금? 네. 맛있긴 한데 그 몸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차마 책임을 못 진다는. 그래서 확 찌게 된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근데 이게 지역에 행사가 없다 보니까 네. 연휴 때 네. 예전 같으면 지역구 인사 다녀야 하잖아요. 네. 아,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 행사를 못 다니니까 네. 가족하고 이제 많이 놀러 다녔어요. 본의 아니게. 근데 자연 공부 많이 하고. 네. 예. 서론이 좀 길었는데 네. 예, 본론 들어가 보죠. 저희가 그 최근에 다시 환경보전 기여금과 관련돼서 논의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도민설명회를 가졌는데 뭐 기존에 저희가 알았던 어떤 찬성과 반대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일단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두 분 패널께서는 환경보전 기여금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장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두 갈식으로. 두 가지식으로 예.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뭐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타당하지가 않다. 타당하지가 않다. 예, 타당하지가 않다. 좀 더 정교한 정책 수단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보전 기여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오염원을 배출하게 되면 이걸 누가 안 사잖아요. 이런 현상을 이제 제정하기 위해서는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외부 불경제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하면 이 행위가 줄어들어야 돼요. 배출 행위가. 근데 환경보전 기여금을 받으면 어떤 오염 행위나 훼손 행위가 줄어들죠. 기본적으로 정책의 목표가 재정을 기금을 모으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환경 훼손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오염원 배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겠다고 하는 건지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좀 정체가 좀 불분명하고 정책의 목표가 잘못 설정됐고 또 그 정책을 도입하는 논리 전개가 기본적인 정책 어떤 그 메커니즘에 타당하지 않은 면이 너무 많다.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왠지 고재일 기자님은 다른 의견을 느낌적으로 저는 갑자기 전에 선거 때 조건부 찬성을 하셔가지고 네. 그럼 오늘 뭐 크게 내가 장 위원장하고 이렇게 뭐 격돌을 할 일은 없겠구나 안심을 했었는데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렇죠, 선거 이제. 때 나가면 예. 조건부라는 게 다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선거용 멘트였다는 아니 뜻입니까? 선거라는 시간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가 네,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정교한 네. 정책 수단이 개발돼야 되는 조건으로 제가 찬성하는 건데 그거를 또 얘기하면 찬성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타당하지 않다. 반대라기보단 타당하지 않다 이런 네. 표현을 쓰는 거죠. 고 기자님 제 의견은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우리 제주도가 그 관광 3법에 대해서 일괄 이양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관광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함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뭔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이제 카지노에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그 관광진흥 기금, 뭐 비율 상향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좀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관광 정책과 관광 행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주도적으로 뭔가 이슈를 던진 화두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도민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반가운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쓰고 뭐 입도 세로 읽는다, 입도 세라고 읽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그 사실 이제 기여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어떤 재정을 부담하는 자가 나중에 이 재정의 수혜자와 같은 거 이런 걸 기여금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래서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다달이 내는 거를 이제 기여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보전을 위한 기여금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뭐 거부감은 일단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관광업계에 뭐 어떤 네. 논리가 분명히 있을 테지만은 도입을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 점차 증가하는 어떤 그 관광객 추이와 그에 따른 어떤 환경 훼손, 어떤 환경 훼손에 따른 어떤 그 부담의 증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의적절하고 굉장히 네. 좋은 시도가 아니었가 싶습니다. 예, 두 분의 입장이 약간 다른데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죠. 그러면 그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부과를 해서 뭐에 쓰겠다는 건지 그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어떤 구상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도에서 발표한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예. 일단 도에서는 그 이제 제시한 것이 이제 뭐 렌터카를 이용한 사람한테는 뭐 1,500원, 뭐 전세버스를 이용한 5,000원, 그다음에 뭐 5,000원. 전세버스를 이용한 사람은 또 얼마, 숙박. 뭐 숙박 시설을 이용한 사람한테는 뭐 1,500원 뭐 이런 1,500원. 식으로 해서 관광객들한테 사실은 그거를 부과를 하고 그로 인한 어떤 환경 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일단 계획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도 관광업계에서는 당장 좀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뭐 이제 들어올 때 뭐 항공이나 선박 요금에다 포함해서 하는 방법 그렇죠. 아니면 또 네. 그냥 경영자가 부담하는 방법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어쨌거나 관광업계에서는 이게 부담이라는 거예요. 예, 반발하고 있는데 그 관광업계의 어떤 반대 입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패널들의 어떤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야기를 이어가볼까요? 업계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죠. 왜냐하면 그 체험적으로 혹시 요새 그 주택 문제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종부세나 또 양도소득세를 강화를 해요. 그러면 이게 그 집값이 그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택 수요를 이렇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그 증가된 세금이 총 임차 요금 그러니까 저 전세값, 월세값의 증가로 이어져 버리죠. 이걸 가격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가격전이가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또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또 이어져 버립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환경보전 기여금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전세버스 5,000원? 렌터카 5,000원, 렌트카 5,000원? 숙박시설 1,500원 이게 각기 다른 예, 금액을 그렇게 부과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5,000원. 전세버스 이용 요금 10,000원짜리도 있던데 승합차가 10,000원인가 네. 그러더라고요. 렌터카 같은 경우에 승용차가 승합차 10,000원, 승용차는 5,000원. 승용차 5,000원. 그리고 뭐 호텔에 네. 1,500원. 이 정도 되면요, 이거 관광진흥 그 기여금과 같은 성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보전 기여금이라고 하면 아까도 있지만 이걸 부과했는데 렌터카 가격이 사실상 오르는 결과가 올 겁니다. 또 호텔 가격이 오르는 가격이 올 거고. 왜냐하면 그거를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격에 녹여버리면 경영에 또 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 시장이 더 격화되면 당연히 내릴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전이 현상이 일어나서 관광 상품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고 그러면 업계에 부담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관광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용역 보고서에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의도한 대로 했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관광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나 훼손의 그 결과에 대해서 뭔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은 동의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렌트카, 호텔 이런 데다가 돈을 매긴다? 그럼 완벽한 시장 왜곡이에요. 이건 정책의 A, B, C도 전 부정하는 그런 제도다,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엉뚱한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관광요금 그렇죠.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비용 전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환경 부담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광객의 그 급증한 관광객의 제주 방문으로 인한 어떤 제주의 환경 비용 부담 이것도 보면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 제주 도민들이 떠안게 되는 그것도 비용의 전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고 보면 이제 원인자 부담의 측면에서 그 비용을 직접 발생시킨 사람들에게 이거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자.
뭐 이라는 차원에서 이게 추진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또 시장 왜곡 얘기를 좀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관광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업계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기여금이 부담이 되면은 제주 관광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결국 관광객의 감소 그리고 업체들의 이제 그 경쟁력 하락과 이제 경영의 위기로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그게 보시는 지금 것 장 같은데.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그거죠. 왜냐하면 관광 시장에 대한 특성을 그러니까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과연 몇천 원이나 뭐 한 만 원 정도를 더 받았다고 이제 사람들이 제주 관광을 외면할 수 있는 곳인가? 제주라는 관광지가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가 다른 기타 국내 다른 관광지와 비교해서 그냥 가격선상으로 놓고만 가격으로만 비교해야 되는 그런 곳인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저는 회의적이고 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택을 바꿀 만큼의 예, 그렇죠. 그런 영향은 없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비교해봐도 이미 저가 항공이 지금 많이 취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1, 20년 전만 해도 지금 항공기 가격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싼 싸졌죠. 가격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숙박 같은 것도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주로 고급 호텔 위주 뭐 이렇게 그런 위였지만 이제는 뭐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다양한 숙박 형태가 있고 다양한 관광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단지 그 가격만으로 관광객들이 제주 관광을 외면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뭐 제가 상당히 다른 의견을 얘기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관광 상품을 구성하는 가격에 5,000원, 10,000원, 1,500원 되게 큰 가격이에요. 실제로 지금 단체 관광객이 그 거의 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을 더 정확하게 체험을 못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여행사가 구성하는 여행사의 관광 상품에 이게 일종의 원가입니다. 원가. 이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단체 여행 상품의 경쟁력이 내려가는 게 맞죠. 다른 지자체들은 제주를 타겟으로 해서 제주로 보내지 않고 양양에 와라, 대구로 와라, 부산으로 와라 지금 보조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객이 그만큼 관광 산업이 갖고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면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통틀었을 때 관광 산업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 떠나더라도 가격의 문제를 떠나더라도 아까와 같은 얘기, 예를 들면 우리가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경제 활동을 하죠. 그러면 상권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저 예전에 옛날 바오쟁거리 지금은 누에마루. 네. 누에마루. 그거 어렵죠. 제가. 그런 거리, 그 다음에 또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돼서 일종의 토지 가격이 또 건물 가격이 상승하죠. 재산세가 늘어나죠. 또 자동차 렌트카 이런 네네. 거에 따른 세금이 생기죠. 관광객의 결제 활동으로 인해서 제주도민이 세금만 내는 게 아니고요. 그럼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렇죠. 당연히 재정의 확대가 일어나는 거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는 관광객들이 오면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를 내요. 부가가치세 중에 10%가 지방소비세예요. 그게 지방재정으로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10원도 내지 않고 있다. 네. 이거는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내막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얘기이기 약간 때문에 대안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네. 어쨌거나 환경보전기여금을 이게 아까 도민 설명회를 한 건 사실은 2018년에 실시한 용역 결과를 갖고 도민 설명회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관광객들이 이제 옴으로써 연간 뭐 2천만 명 기준으로 한 것 같던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생활 폐기물 발생 비용이 뭐 150억 원대가 네. 되고 뭐 하수 발생 비용이 뭐 50억이 되고 비용 분석을 한 게 있어요. 한 그러면 560억 뭐 아, 그렇게. 그런가요? 예. 그게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작용을 그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러면 환경보전기여금 받아서 이거를 환경보전에 쓰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가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은데 자, 그럼 환경보전기여금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훼손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어떤 다른 대안으로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제가 먼저 얘기. 네. 그 대안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제주도의 골프장이요. 개별 소비세가 예전에 매겨졌었는데 아주 면제됐었는데 중간에 부활을 했었죠. 개별 소비세를 다시 제주도 골프장이 이제 부담을 하면서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급감했어요. 근데 그때 개별 소비세를 부활하면서 기재부가 내세웠던 논리가 국세 수입이 줄어든다. 원래 이게 갖고 있었던
그 면제 제도를 면세를 하지 않고 원래대로 받으면 국세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개별 소비세를 늘리니까 제주도에 오는 골프 관광객들이 해외로 나가버리고 해외로 나가면서 제주도 내에 골프장 경영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법인세 줄어들잖아요. 그 본질적인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 세금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렌트카라든지 뭐 나중에는 또 여러 가지로 확대하겠죠. 뭐 호텔이나 렌트카 위에도 관광지도 아마 포함시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와 같은 여기서 한 1,500억 정도 그 재정을 확보해서 환경 보전에 쓰겠다 했는데 일반 재정으로 들어오는 게 그게 몇 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면 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라 그러죠? 그 계란 닭 그 오리가 뭐 있잖아. 황금알을 낳는. 예. 하여튼 그래서 오리를 죽여버리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위원장님 얘기는 그러면 이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수입을 갖고 그것 때문에 환경 보전에 재정 사용하면 수입이 된다. 엄청나게 늘었다고 봐야 돼요. 제주 도정의 재정 수입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마치 관광객은 무조건 피해만 주는 것처럼. 무임승차하고 있다, 피해만 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근데 재정 운영을 하고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선 그건 정교하게 보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서 정책을 위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좀 다른 지금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그 입도세 그러니까 이제 환경보전기여금. 그 기여금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필시적으로 관광객 숫자가 감소할 줄어들 것이다. 것이고 그 세수 그러니까 관광객이 원래 증가했을 세수에 비해 가지고 감소한 세수분과 이 기여금 도입에 따른 어떤 혜택이 과연 이게 어느 그 것이- 비교할 만한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논점이 조금 틀린데 먼저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여금 도입에 따라 가지고 관광객 감소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좀 뭐 어떤 연구를 돌려보든가 해봐야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은요. 예. 세수가 줄어들 거냐 오히려 역효과 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예를 들면요. 예.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어떤 제도를 시행했을 때 의도했던 바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 근데 그러면 과연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냐 하면 재정 운영이나 정책의 기본 메커니즘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이거 외부성을 교정하기 위해서 기여금 제도를 예.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 오염이나 환경 훼손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예. 과연 줄어드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네. 관광객이 이거를 부과한다고 해서 호텔이라든지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환경 오염 행위를 줄입니까? 네, 계속 하셨던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니까.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경우는 네, 위원장님 계속 하셨던 얘기니까. 근데 그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다른 나라 해외에서도 사실은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목적과 유사한 것들을 많이 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호텔에 가서 이제 숙박비 계산할 때 1박당 얼마 예.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자동적으로 부과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사실은 여러 검토를 했지만 그것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건데 우리라고 그 부분이 크게 부작용이 커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 개별 케이스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가의 그 부과 사례가 네. 어떤 논리에 어떤 목적하에 부과됐는지를 우리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단순히 거기가 그런 제도 유사한 제도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환경보전 기여금을 하자? 그건 아니라고 봐요. 현재 지금 도에서 몇 년 전에 추진하려다 요번에 또 공청회 하고 그랬잖아요. 설명회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환경보전 기여금의 성격의 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관광 업체들한테 그 관광 경영자가 부과해야 그렇죠. 되는 것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관광 사업자들한테 사실상 그 비용 부담을 전가시켜 버리는 그런 제도는 그건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훼손이 발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 그렇죠. 비용이 드는 것들은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고 기자님 이 그 환경보전 기여금을 어떻게 그러면 좀 그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런 반발들을 좀 줄이면서 좀 긍정적인 네. 효과를 극대화할 뭐 이런 의견이나 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환경 시설을 조성하는 건 일단 자체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이게 덩어리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뭐 무슨 뭐
뭐 매립장이라든가 하수관로라든가 어떤 처리 시설 같은 갖추는 게 아무튼 그런 쪽으로 갖추는 게 일단은 사용 방향은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사실 이 환경보전 기여금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잠재적 관광객 분들의 이 거부감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법적인 문제는 그건 이제 뭐 알아서 단계적으로 해결을 하면 될 문제지만은 사실 이 거부감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보편적인 방식으로 좀 재분배 기능을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한테 다시 혜택이 들어간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모든 분들에게 제주 관광을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여금을 부과를 하되 기여금에 차등을 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특급 호텔에 묵으시는 분이라든가 뭐 게스트하우스에 묵으시는 분은 분명히 기여금의 어떤 가격 차이가 둘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것도 이제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분도 이제 뭐 경차를 이용하시는 분 그리고 대형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분명히 좀 격차별을 이렇게 두고 하면은 아마 이제 뭐 국민들께서 이제 관광 오시는 분들께서 그에 대해서 좀 약간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지 않으실까 싶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외국 사례를 보니까 특정 지역만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입장료라고 하죠. 입장료의 형식으로 이제 기여금을 징수하는. 장소라든지. 예,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한라산이라든가 성산일출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받는 것도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시장 기제가 그러니까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그 관광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고 국공립지, 관광지에 입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요금에서 일정 부분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제주도가 도입을 추진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라는 게 관광객들에게 관광객이 증가하니까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환경 문제에 관련된 해결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시라.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그러면 관광객은 비용 부담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의 경제 활동 자체로 이미 제주도에 많은 재정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하게 아까 고재일 기자님 말씀하셨던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환경보전기여금 정도 어떤 제도를 고안하는 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아주 그 전면적인 이 제주도 관광시장 상품의 시장 왜곡을 일으키면서까지 환경보전기여금을 하는 거는 우선 외부성 교정도 되지 않을 뿐더러 또 경제 성장이나 이런 그 지능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책으로서 기본적으로 전 점수를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부성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요번에 그 토론회 그 하는 거를 이제 좀 약간 TV를 저도 이제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패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환경보전 기여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은 제주에 오시는 관광객들은 나 이제 기여금 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막 해도 돼. 오히려 더 라고 오히려 더 기여금은 조금 받고 오히려 더 많은 환경 파괴 행위를 할지도 모른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그 쓰레기 문제나 환경 오염이나 환경 훼손의 이 문제 아니겠어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이건 정상적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재정 수입 중에서 일반 재정의 수입이 있고 이제 특별 회계가 있는데 웬만하면 특별 회계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아주 목적세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부과하면 부과할수록 시장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는 해야죠. 근데 만약에 현재 제주도 재정으로 또 그리고 환경부가 갖고 있는 환경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요. 한 80개 이상의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이런 걸 갖고 각 지방 정부에 나눠주는데 그런 돈들을 잘 활용해서 환경기초 인프라 제대로 하고 쓰레기 정책 제대로 하고 그래서 폐기물 정책 제대로 하고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이 외람되지만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좀 더디고 불만이 많다. 이게 원인이 또 관광객 아니냐 이런 정서적인 논리 때문에 생긴 난 그 기본적인 그 의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거는 환경 정책을 제대로 하는 걸로 돌아가는 게 가장 정답이다. 이러면 우리가 소각장이라든지 뭐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또 네네. 하수 처리장이든 이런 이제- 걸 잘 해야죠. 네, 정리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 자꾸 예. 얘기를 하시는데 네. 좀 외부 효과를 너무 약간 과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까 지금 공공 도내도 그렇지만 이제 국내 보면 이제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다 화장지가 있어요. 네. 근데 장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예전에 공중 화장실에 화장지 있었습니까? 없었죠. 처음에 공중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반대 목소리 심했습니다. 사용이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갈 것이다. 거다. 그렇죠. 외부 효과를 우려했었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느 공중 화장실 가도 그렇게 뭐 화장지가 없거나 이런 불편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 기여금이 지금은 당장 이게 좀 반발이 있고 감정적인 저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재처럼 이게 인식이 된다면은 이게 꼭 그렇게 못할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고 기자님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장 위원장님이 아까 이제 환경보전기여금이 어떤 환경훼손 행위를 줄이고 보전하는 효과를 낳기보다는 오히려 역작용들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어떤 반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여금 자체를 부과한다고 해서 내가 돈 냈으니까 막 써야지 이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우려일 뿐이고 기우일 뿐이다.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뭐 이런 대안, 뭐 방향이 이렇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떡줄 사람은 지금 생각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몇 차례 그 입도세 논의, 그러니까 그렇죠.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입도세 논의부터 하면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이 논의를 했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또 했다가 이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 2018년도에 용역 끝나고 나서도 도민 설명회 하려고 했었는데 뭐 여기저기서 반발하기도 하고 중앙정부도 난색 표하고 하니까 사실 도민 설명회도 네. 못하고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카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 부분 이게 제일 관건인데 좀 어떤 묘안이 있을까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 가면 안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렌트카 업체나 또 호텔이나 숙박업 이런 업체는 에다가 그 기여금을 징수하는 주체로 놓은 거잖아요. 정부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도에서 하는 제도가. 그러면 당연히 렌트카 업체가 호텔 업체가 받는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걸 환경진흥 기여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난 명칭 자체부터가 이런 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위원장님 자체는 뭐 아무튼 이 제도 자체가 제도로서 어떤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설득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너무 그럼 큰 꿈이다라는 거고. 논리적으로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제주도는 호텔을 사용하는 관광객이 쓰레기 배출량이 엄청나다. 그다음에 렌트카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환경훼손이나 오염행위가 엄청나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호텔 이용을 줄이게 해야 되고 관광객들의 렌트카 이용을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외부성으로 보면. 네. 제주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계속 같은 호텔 얘기- 요금이나 렌터카에 붙이는 거는 뭐냐면 이게 좀 약간 사실은- 논의가 빗나간 것일 수도 네. 있는데 우리가 지금 TV 수신료를 별도로 내는 게 아니고 전기세 붙여가지고 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건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가슴이 아프시군요. 네. 자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납세라든가 어떤 징수의 편의를 위한 하나의 그 부과의 편의. 아이디어고 기법이지 수신료는- 그걸 꼭 그게 그렇게 핵심은 원인으로 그렇게 아니다. 생각하시는 아니, 건 아니라니까요. 수신료는 독점이에요. 전기세는 그냥 거기에 부과할 수 있어요. 기업은도 저희 본질적으로 독점이잖아요. 기업은요 네. 모든 업체에 부과시키는 예, 거예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일단- 업체가 징수를 하니, 그러니까 업체는 이제 대리해서 징수를 하고 그걸 그렇게 내는 되지 거잖아요. 않죠. 경영하는 네.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경영 내부의 비용으로 다시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도에서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네. 도입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좀 저는 논의를 가져야 그러니까 될지. 이 최근에 이제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해 가지고 이제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저는 되게 그냥 그 포털에서 있는 기사를 볼 때마다 너무 그냥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하고 그냥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그래서 뭐 왜요? 야, 그냥 뭐, 야, 그러면 제주도민 니들도 육지 올 때, 돈 입도세 내라, 내륙세.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정서를 좀 비아냥하는 좀 그런 말들이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달려서. 예. 네.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건 정부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도민합의다. 그러니까 국민
이런 전반에 대해서 필요성을 먼저 설득시키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먼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물론 돈을 내라고 해서 이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굉장히 좀 약간 의미 있는 연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제주연구원이 2018년 5월에 수행한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을 위한 이해관계자 이해수렴이라는 조사가 조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예. 예. 그 조사를 보니까 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주의 자연 환경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75% 정도가 그렇다라고 동의의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75%의 의견을 주신 분들한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기여금을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자연 환경을 관리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기여금을 별도로 징수를 한다면 당신은 부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가운데 또 절반 정도 49.6%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보통 이거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철학에서 보면은 무지의 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나 입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참 거짓, 이제 당위성을 물었을 때는 그게 맞죠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나의 입장과 나의 스탠스가 확인이 되면은 그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바꾸는 네. 그런 게 이제 무지의 그 베일이라고 하는데요. 관광객이라는 스탠스가 없었다면은 아마 환경보전 기여금에 대한 징수라든가 이런 그 심리적 저항감은 굉장히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관광객이라는 입장에서 이 기여금을 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우리 차고지 증명제 있죠. 네. 또 교통위반 부담금제, 부담금. 또 무슨 또 폐기물 부담금제, 우리 또 쓰레기 종량제에 있다는 종량제 봉투 사는 비용, 그걸 아까도 계속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걸 왜 도입하게 되냐면 그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차고지 증명이 왜 했냐? 자가용 좀 덜 타라는 거지 차고지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 목적이. 그러면 환경보전 기여금의 기본 목적이 훼손 오염 행위에 관광객들에 대한 오염 행위를 줄이도록 하자. 그게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난 거의 없다고 봐요.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아까 어느 또 한 분이 그 언론자를 보니까 이 제주도의 환경 보전을 위한 어떤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제주도 현재 재정으로 그리고 국가 재정으로 제주도의 환경 보전을 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혹은 인프라를 확충함에 있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거냐?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환경 보전 기여금이라고 해서 또 돈을 받아야 속이 시원하겠다. 이거 좀 뭔가 아니 위원장님 그게 그런 건 아니고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충분히 있는데 이 그냥 좀 마치 관광객들을 무슨 도민들 어떤 정서적으로 응징하듯 이걸 받겠다는 게 아니고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 환경 파괴와 이거 관련된 비용이 급증하고 예산이 많이 있기 투입되다 때문에. 보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 네. 관광객의 급증 때문에 환경 파괴가 일어난 것이냐 하는 가설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근데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폐기물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는 건 생기죠. 사실이잖아요. 생기는데 네. 그러면 이로 인한 문제의 대응을 제주도 환경정책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럼 환경 정책의 문제를 그렇죠. 관광객한테 원칙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게 그렇죠. 제주도가 이걸 갖고 제대로 하면 관광객에게 그런 관광객에 대한 그 여러 오염 또 혹은 훼손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겠죠. 이게 제대로 관리만 되면요. 현재 환경 정책이 좀 부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난 이해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다면 그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2016년에 관광객 증가에 따른 추가 지출된 어떤 이 환경 관련 예산이 560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560억이라는 예산을 어떤 환경 보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다른 쪽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 일반적인 평가 같아요. 왜냐하면 결론은 제주도의 환경 정책을 하나씩 갖다 놓고 다 우리가 쪼개봐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되는 행위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을 해서 문제를 해소해 버리면 사실 관광객에게 이렇게 전가되는 비난의 목소리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난 지난번에 2017년에 여론조사 보니까
제주도의 환경 수용 능력이 한계에 와 있다. 그 도민 여론조사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한계 왔다. 한 분이 한 94%예요. 전 도민의 정서를 이해해요. 그런 저도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그러면 현재 제주도 전체 환경 자원이나 이게 모든 게 다 포화 상태에 왔고 이젠 더 이상 개발을 하면 안 되고 난개발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떤 더 이상의 성장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재 환경 자원이나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는 그런 정책이 부실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런 그 환경 수용 능력이 한계에 왔다라고 하는 도민들의 정서가 낮춰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들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총량을 정하는 것도 사실은 관리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이제 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다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국회 어떤 의원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데 환경보전기여금은 어느 정도의 이제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어서 이것 자체가 좀 상충되는 거 아니냐.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가 좀 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환경 총량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환경보전기여금 자체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정으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어떤 제주의 관광 정책, 개발 정책 이런 정책의 큰 방향 자체가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자원 총량제라고 하는 이게 환경 총량제라고 하는 녹지 총량제, 뭐 지하수 총량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또 제주도가 저 어디죠? 다른 충청남도 하고 제주도 하고 또 어느 시인데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환경자원 총량제 시범 도시로 해서 2022년까지 용역을 하고 있어요. 전 그건 찬성을 해요. 그리고 환경자원 총량제를 갖고 기본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개발을 우리가 허용하는. 그런데 이제 이 총량을 설정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자연환경, 기존의 환경 인프라, 기존의 관리 시스템 이렇게만 판단을 하면 총량이 되게 줄어들 거예요. 그게 아니라 더 합리적인 관리 정책, 더 확충된 인프라, 더 수준 높은 그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곁들여진다면 자원 총량이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환경자원 총량제는 당연히 시대적으로 도입돼야 되지만 환경보전기여금은 그거하고는 전혀 제가 보기엔 관련이 없는 그런 제도다 난 그렇게 봐요. 고 기자님은 뭐 총량제 자체가 일단 뭐 하나를 빼면 하나를 추가해 준다는 그런 어떤 총량의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규제의 방식이죠. 예, 규제의 방식이긴 한데 사실 2010년 이후로 이게 뭐 데이터로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급격한 개발, 뭐 급격한 관광객 유입, 뭐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 사회가 겪은 어떤 도민 사회가 직시한 어떤 피해의 상황이라 이 트라우마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정책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괜찮은 좀 더 이제 고안이 되고 좀 더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제시해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전기여금 자체 도입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그 어떤 그런 정책적인 큰 방향 자체가 조금 먼저 방향 전환에 대한 논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얘기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에 대한 의견도 좀 이야기를 주셨으면 그러니까 지금 한 지난 10년 사이에 상당히 그 관광객의 급격한 성장이라고 하는 증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제주 사회가 겪게 되는 이런 환경의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관광객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되게 강해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고 정부를 운영하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관광객에 의한 경제 성장 유발 효과 또 그로 인한 재정 수입의 확대도 함께 고려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로 인한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 정책 수단들을 정교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난이 다 관광객에만 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요. 그래서 여론조사하면 이렇게 높은 수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를 운영할 땐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관광객은 직접적인 거주자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경제 기여자거든요. 그것이 없이는 제주도의 어떤 환경 기초 인프라 확충도 안 되는 겁니다. 재정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저 이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두 정책을 분이 접근해야 뭐 된다고 처음부터까지 생각합니다. 계속 각을 세우고 있는데 예,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 저희 이제 깨톡 깨놓고 잃지 마는 톡 깨톡 시간 하면서 고 기자님이 좀 지금까지 본인의 의견을 종합해서 얘기할 만한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예. 어쨌든 저는 관광 정책을 아무튼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는 우리 저 제주도 관계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정책이나 행정이라는 거는 실체가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외부에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관련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좀 논리 개발을 좀 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이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서생의 문제 의식 그리고 상인의 현실 의식을 깊이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하셨네요. 예. 제주를 끝까지 특별한 섬으로 갈 수 있게 네.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딱 줄여서 누구에게 길게 얘기하셔도 돼요. 예. 제주 도정에 네. 뭐라고? 관광진흥기금, 환경보전기여금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네.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거 환경보전기여금이 아니에요. 이거 관광진흥기금이지. 그러면 업체들 목적을 명확히 해라. 명확히 해라.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까지 이슈 토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